하루의 끝.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늘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음악으로, 누군가는 영상으로, 누군가는 책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오늘에 나를 담습니다. 기록된 오늘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낙서일 수도 있고, 정성스레 채운 하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을 기록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나아가 나누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완연한 가을, 강원도 인제군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인제군에 사는 최유나고 인제남초등학교에 다녀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네. 유나 일기 쓰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왜 안 좋아해요? 그냥 자기 생활을 쓰는 게 그냥 좀 귀찮아서. 요즘 일기 써요? 네. 왜요? 선생님이 시켜서. 초등학생 유나의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대부분 자기 일상이나 아니면 일어났었던 일 같은 거 써요. 기억에 남는 일은 그냥 일상이나 특별한 일이나 그런 거, 아니면 가족이 단체로 놀러 갔거나 그런 거 되게 기억에 남아요. 유나는 언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1학년 때, 아니 유치원 때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네. 뭐라고 썼어? 기억나요? 처음에 쓴 일기? 엄마랑 시장 갔던 거 하고, 오빠가 인제에 와가지고 같이 놀아줬던 거 하고. 왜 그 두 개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림 일기를 썼었는데, 그림 일기에다가 엄마 이름하고 뭐 시장이라고 써놓고 거기 가가지고 갔었던 걸로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한자 한자 빼곡히 적은 일기장을 직접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거 시하고 일기하고 같이 쓴 건데, 처음에 수학 시험 본 게 조금 시험 점수가 그래서 그랬고, 요거는 시 쓴 거고, 요거는 일기 2개 쓴 건데 되게 야시장 구경도 가서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빠 축구대회 갔었을 때도 되게 더웠는데 기분은 괜찮았어요. 반려묘 나비에 관한 시도 가끔 쓰지만 일기를 쓰는 게 더 좋다는 유나. 짧고 귀찮아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일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왜 그게 더 나아요? 일기는 자기 일상은 다 담을 수 있는데, 시는 너무 짧고 길게 쓰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시는 좀 싫어요. 일상을 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왜요? 일기는 길게 쓸 수 있고 줄도 많은데, 시는 짧게 써야 되니까 그게 좀 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기 못지않게 그림 일기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결혼 기념일 같은데 엄마 아빠 결혼식을 했어요라고 써놨어요. 왜 그렇게 써놨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으니까. 결혼 기념일도 몰랐고 결혼식은 알았는데 결혼식이라고 써가지고 엄마 아빠가 결혼식을 했어요라고 써놨어요. 이게 산나물 축제 갔다 온 것도 썼는데. 유나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어요? 글씨 쓰는 게 더 재밌어요? 둘 다 좋아요. 둘
둘 다 왜 좋아요? 그 그림 일기를 쓰면 되게 재밌는데 그림하고 글하고 동시에 쓰니까 그림 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 일기로 바뀌니까 그림은 없어져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 커서도 막 재밌는 일, 매일매일 일기는 아니어도 재밌는 일이나 좀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으면 쓸 것 같아요? 네. 왜요? 재밌는 일이 매일매일 있으면 그냥 그걸 다 기록할 것 같아요. 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쓸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커서 일기를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그때 그랬구나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일기를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꼼꼼하게 일기에 적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통해 오늘 하루가 소중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에서 글 쓰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문희철이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20대 이제 막 30 당했습니다. 30살이 됐고 지금은 현재 제 에세이를 글모임 윤문하다를 운영하며 개인 에세이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글을 쓰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프로 작가는 뭐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 되면 너무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쓰는 일 자체가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좀 쓰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만들게 됐죠. 근데 이게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어를 만들어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좀 더 생각의 해상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이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써내려 나갈 수 있고 그게 남으면은 어떤 글의 어떤 모임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박제시킬 수 있는 재능이 인간 종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문희철 씨에게 쓴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아실현적 관점에서 가장 순수한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아, 나는 이거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작가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전업작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단지 이 쓰는 행위가 그 개인의 자아를 잘 실현하게 하고 발견하게 한다는 거. 중요한 거는 과거의 나보다 내가 쓴 글이나 내 생각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엄청 잘할 필요 있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경험을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함께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쓰는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거는 프로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돼요. 쓴다는 걸 잘한다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거든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사람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수준부터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삶에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이야기가 없다는 거는 느낀 바가 없고 경험한 바가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갇혀요. 자기 속에 갇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점에서 좋은 거예요. 모임을 만든다는 건. 글을 통해 자아를 실현 중이라는 문희철 씨는 자신의 삶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냥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은 사람. 자유. 네, 자유의지대로. 나의 장르는 자유. 그쵸. 그러니까 타협하고 균형도 맞춰요. 하지만 제가 잃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절대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청춘을 낭비하지 않기란 어렵다. 거기서 썼던 건데 신해철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진짜 빠르게 자기 자아 실현했던 분이에요. 거의 저처럼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진짜 딱 외길로 갔던 분이란 말이에요. 20살 때 만 19인가에 데뷔해서 이미 20대 중반 때쯤에는 그 한국 음악계 씬에서 이 사람의 존재를 지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데뷔 15년 차인가 16년 차에 그걸 내요. 그 뭐지? 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슨 딱 그 스트러글 이런 관련 아무튼 베스트 앨범 하나 내요. 이 제목이 들어가는 스트러글링인가? 맞을 거예요. 스트러글링.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젊어요. 데뷔 15년 차인데 나이 34이야. 35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젊은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보낸 시간의 밀도가 아주 높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써도 자타공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남이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경험 위에서 진짜 스트러글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문희철 씨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에 공감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같은 곳에서 한 소설가를 만났습니다. 네, 저는 일단 소설가 윤재성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2016년도에 외로움 살해자, 그리고 2019년도 올해 3월에 화곡이라는 스릴러 소설을 낸 장편 소설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게 된 까닭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IMF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찢어졌었어요, 한번.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이랑 어머니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 저랑 누나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외가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도 못 다녔었고 그래서 좀 형편이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읽는 게 책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책을 보고 거기서 뭐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설가가 이렇게 연봉이 낮은 줄 알았으면은 아마 다른 걸 했을 텐데 아무튼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쯤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는 윤재성 씨. 소설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소설이 제일 재밌기도 했고 그때 있었던 책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세계문학 전집이었나? 그 엄청 두꺼운 요즘엔 절판됐을 텐데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만약에 거기에 뭐 에세이 100권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인문학 서적이 있었거나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 있었던 게 소설이라서 어쨌든 먹은 것대로 뱉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소설을 반 정도는 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소설 속 주인공에게 자신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거 제가 쓸 때도 군대에서 썼는데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작가랑 작품은 분리를 해서 보는 게 해서 보고 해서 쓰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나름의 긍정적인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투영이 된 게. 요즘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새로 쓰는 작품에 대한 자료 조사 플러스 그 원고 채우기 그거랑 같이 이제 패스트5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있는 독서 모임 북클럽장으로 활동해서 어떤 북클럽장이라고 해봤자 별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커리큘럼도 아니고 그냥 책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이드를 잡고 어떤 발제자처럼 해서 그냥 뭐 유도하고 뭐 모임에 이제 나오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좀 리드해 드리고 그런 쪽인데 거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쓰던 거는 다 목적성이 되게 뚜렷한 장르 쪽이든 아니면 뭐 출판이든 그냥 뭐 그런 쪽으로 목적성이 뚜렷한 글들이었는데 다른 분들 그러니까 아직 프로가 아니신 분들이나 프로가 지망하지 않는 분들이 쓰시는 글들이나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았고 제가 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뭐 나름의 그런 뿌듯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하게 됐죠. 일단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윤재성 작가에게 기록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 쓰는 행위 자체가 작게는 오늘 제가 만약 집에 가서 일기를 쓴다고 하면은 오늘 있었던 제가 오늘 했던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했던 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런 소외들 같은 거를 어쨌든 그것도 짧지만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글이라는 거는 다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대신 이제 그거를
안쪽으로 파고들 것이냐, 아니면 내 외면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뭐 내 안쪽으로 들어가도 성격, 아니면 내 과거, 아니면 뭐 예전 기억, 혹은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라든가 아니면 사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지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사랑으로 기록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51살 전경미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처음으로 기록을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요? 어렸을 때 기록한 건 아니고 처음 기록하게 된 거는 20살 때 대학교 입학하면서 학교 시간표를 작성하면서 그날 스케줄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대학 수첩이었어요. 학교에서 파는 대학 수첩이라 뭐 결혼 전에 적던 거라 친정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기장은 처음 출산하면서 받은 육아 수첩? 그러니까 23년 됐죠? 98년도. 그때 게 가장 오래됐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거 중엔. 그때는 하루 일과표니까 시간표, 스케줄 그 정도로 시작했다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는 가계부로 바뀌었죠. 뭐 그날 사용한 금액이라든지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적금을 얼마를 벌는지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결혼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육아일기로 바뀌게 됐죠. 육아일기를 쓰게 된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육아에 관련된 잡지, 그러니까 출산에 관한 잡지를 사면 줘요. 거기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일기가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육아일기가 되면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 뭐 바라는 뭐 꿈이 있으면 그런 걸 적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고 있고. 얼마나 적으신 거예요? 뭐 매 한 권씩 다이어리를 사고 또 얻기도 해서 그렇게 되면 한 20년? 20년 넘게 적은 거죠. 과거의 기록을 통해 마주한 본인은 인생의 장르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아와서 장르라기 그냥 취직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정말 누가 봐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날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게 굴곡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그래서 장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클래식 했다고 그래야 되나? 예. 뭐 영화로 얘기하면 그냥 가족 드라마? 뭐 그런 걸로 정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아이의 기록으로 가득 찬 일기장을 보며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까요? 섭섭하진 않냐는. 응. 아니. 왜? 왜요? 일단은 내 심경의 변화라든지 내 생활의 변화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곧 육아였고 그때는 그래서 작성을 많이 했죠. 그때는 내 심경의 변화며 아이의 성장 과정이며 그래서 그게 뭐 아이의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심경을 적은 거고 내 마음과 그런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나를 적은 거지. 아이를 통해서.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 아직까지도 육아일기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일기장이고 육아일기장은 또 따로 써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우리 가족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뭐 그런 경우에 쓰고 있긴 한데
그건 경우에는 제 3자적으로 써요. 오늘 아빠는 무엇을 했다. 오늘 엄마는 어떻게 했다.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을 겪었다. 라는 식으로 제 3자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진 않아요. 뭐 얘가 이런 걸 해서 기분이 나빴다, 속상했다, 뭐 좋았다 라기보다는 그냥 보고서처럼 이랬다 저랬다 라고 쓰기 때문에 누군가 봐도 아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커왔구나 라고 보이게 그렇게 썼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뭐 감정은 안 들어가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때 사진으로 남기기에는 한 장면들이 그냥 휙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기록으로 남기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맞아. 이런 표정들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책 넘기듯이 그렇게 한번 쓰고 싶었어요. 읽으면서 진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쭉. 그리고 어느 한날을 기록해도 앞과 뒤를 적어야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몇 장씩 썼기도 하죠.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육아일기. 그 안에는 2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있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5개월에 위엔이 나오고 16개월에 송곳니가 나오고 3개월에 목을 가누고 4개월에 물건을 붙잡고 뒤집고 5개월에 기대고 앉고 6개월 때 기어다니고 7개월에 혼자서 앉고 8개월에 잡고 일어섰네요. 그리고 10개월에 혼자서 걷고 걷는 날이 가장 감격스럽지. 솔직히 앉아 있었던 날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벽 잡고 섰던 날 우뚝 서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활짝 웃었던 모습은 기억나요. 굉장히 본인이 생각해도 아 내가 뭔가를 해냈다 하는 대견스러운 모습? 뭐 그래서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아이는 부모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육아일기라고 그래서 어릴 때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지금 계속 자라고 있고 엄마 마음속에는 계속 유아이고 돌봐줘야 되고 저는 일기를 계속 쓸 거고 그래서 저의 일기장은 계속 늘어날 거고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사진과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추억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 그때 뭐 했지? 라고 했을 때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쓸 거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읽고 누군가가 읽었을 때 아 엄마는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아 엄마는 나랑 참 다른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고 뭐 그때 봤을 때도 내가 이땐 정말 부끄러웠어 창피했어 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살게 해주는 그런 결과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기를 계속 쓰고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겠죠. 우리는 저마다 한 권의 책을 써내려 갑니다.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매 순간 새로운 장을 펼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새로운 문장들을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사람들, 단순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기억, 삶의 특별한 순간들이 모두 우리의 인생으로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아두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 기록.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자신을 표현하는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 매 순간순간을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11월
1년이 다 흘렀다고도 한참 남았다고도 말하기 애매한 시간.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계신가요?